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일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은 물론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언급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실제 압박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정치부 윤석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이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외교적으로도 좀 상당히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실 장관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국회 출석이었는데요. 예. 그동안 미국 쪽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한 관계자들의 언급이 주로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외교 최고위 당국자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예. 사실 세컨더리 보이콧,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함께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의 수단으로 꼽히는데요. 예.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실까요? 또 지금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측은 어쨌든 안보리 제재든 일방 제재든 제재를 최대한 경제적인 제재를 최대한으로 간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안보리 결의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안보리 협상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하면은 그러니까 일방적인 제재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와도 긴밀히 공조를 할 것입니다. 예, 세컨더리 보이콧 그동안 언급이 많이 되긴 했는데요. 어떤 제재이길래 좀 이런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1차 보이콧이다라고 예. 이야기한다 그러면 세컨더리, 이제 2차란 뜻인데요. 예. 북한과 거래하는 뭐 기업, 또 금융기관, 어떤 각종 단체들을 2차적으로 제재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예. 지난 2010년도 미국이 미란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국 의회와 함께 발령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과의 어떤 경제 제재, 또 당시 우리 한국도 이란과의 달러화 거래가 제한되는 등 굉장히 압박이 강했었거든요. 예. 결국은 이란이 이 제재 때문에 두 손을 들었고 2015년에 핵협상 타결로 이끌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결국은 북한도 또 중국도 이런 제재를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예. 국제사회의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북한 입장으로서는 전체 교역의 대부분을 중국과 거래하기 때문에 이번 세컨더리 보이콧이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인데요. 이제 미국이 사실 이제 북한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 제재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현재 북한과의 각종 교역 90% 이상이 중국과 국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강 장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세컨드 보이콧을 언급했다는 것은 또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대북 제재의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겠다, 공개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취지가 큰데요.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원유 공급의 중단 또는 제한 부분인데요. 예. 사실 원유 공급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 3개월 정도만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경우에 북한 체제 자체가 크게 뒤흔들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일반적인데요. 예. 지금 현재 정확하게 북한의 원유 수입량이라든가 공급처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한 85%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이 되는 것 같고요. 예. 또한 10% 이상이 러시아 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 장관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국회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한 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원유 공급 중단 내지는 제한을 압박하기 위한 어떤 조치다 예. 시사하는 거라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중국이 원유 공급에 대한 제재에 직접 들어가지 않더라도 미국과 일본, 우리 그 우방국들이 독자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다라고 강하게 2차적으로 또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문제는 이제 중국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과 러시아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데요.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한다 그러면 사실 어떤 제재,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고 제재를 도출하기도 어렵다는 게 바로 우리와 또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고민인데요. 예. 실제 지난 7일이었죠. 북한이 ICBM급 화성 14형 로켓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유엔 안보리에서 규탄 언론 성명을 내라고 했습니다. 안보리에서 발표하는 성명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의 규탄 성명조차도 러시아의 반대로 사실 이제 무산이 된 상황이었고요. 예. 또 지난주에 끝난 G20 정상회의 때도 결국 우리 정부, 우리 외교 당국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이 공동 성명에 빠질 정도로 사실 중국과 러시아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시 주석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대화에서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과거 혈맹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정도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략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예. 과연 과연 언론 제재 또 유엔을 통한 제재가 과연 채택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예. 그동안 중국의 입장을 살펴본다 그러면 그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한사코 반대를 해왔습니다. 결국은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계속 압박을 하고 한사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과연 이번 관련해서도 이번 그 강경화 장관의 세컨더리 보이콧 예. 또 유엔에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북 제재 관련해서 과연 중국이 또 어떤 입장, 또 어떤 전향된 입장을 보일지 예. 사실상 좀 회의적이다라는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을 비롯해서 이제 강 장관이 다음 달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동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도의 발언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로 이제 불리는 건데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안보 포럼입니다. 여러 국가,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안보 관련 포럼에는 이제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고 매년 사실 이제 외교부 장관, 외교장관, 외무상이 계속 이제 참석을 해 왔는데요. 예. 강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여건이 조성된다 그러면 북한 외무상과도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외교부에서는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논의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차원이다라는 어떤 어제 설명이 좀 해명 자료가 나왔었는데요. 예. 물론 원론적인 언급이라 할지라도 사실 북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면담 회동이 성사가 된다 그러면 남북 대화의 단초, 시작을 연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 가능성이 있고요.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남북 외무 당국자들의 접촉이 성사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 강경화 장관이 이야기한 여건이라는 부분에 대한 시각차가 큰 게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여건, 남북 간 대화의 여건과 또 일본이나 미국이 바라보는 여건이 차이가 큽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단 동결을 하고 대화를 하자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미 현 상태만 가지고도 미국에게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동결 이상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그런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야만 대화할 수 있다라는 시각차가 현격하기 때문에요. 예. 그런 이견을 좁히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이 높지 않고 또 그럴 경우에 한미일 간에 또 이견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원론적인 언급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또 뭐 남북 스포츠 교류 같은 좀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성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역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또 이제 강조해왔던 부분인데요. 이산가족 부분, 이산가족 상봉, 또 스포츠 교류 이런 부분들은 좀 정치적 사안과 분리해서 봐야 된다. 예.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차원이거든요.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운전대론과 이제 맥이 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가 원유의 대북 공급 중단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자체적인 역량으로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강경화 장관도 어제 국회 발언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했거든요. 분명히 인식을 한 상황에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게 어렵다. 결국 이제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
국제 사강과의 어떤 공조 속에서 대북 원유 제재, 공급 제한 중단 또는 세컨더리 보이콧 여러 이제 제재는 논의를 해야 되고 예.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평화, 대화 이런 애 물꼬를 틀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운전대에 앉아서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 측면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또 어떤 대북 인도적 지원 교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남북 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언급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제사회 북한에 대한 제재 논의 과연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고 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윤석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